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노밋의 조시입니다.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긴 추석 연휴 기간인데요. 거리두기 잘 유지하면서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9월 넷째 주 IT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신형 아이폰 13 시리즈 중 6.1인치 아이폰 13, 아이폰 13 프로가 아이폰 최초 듀얼 eSIM을 지원한다고 9to5Mac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13 시리즈를 공개하면서 듀얼 eSIM 지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이폰 13 사양 웹페이지를 통해 듀얼 eSIM 지원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애플은 2018년 아이폰 XR 및 아이폰 XS에서 아이폰 최초 eSIM 지원을 도입했습니다. 일반 심과 eSIM을 동시에 사용할 수는 있지만 두 개의 eSIM을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었는데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공개한 신형 아이폰 13도 미국 모델만 WM 웨이브 5G 이동통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맥 루머스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작년 아이폰 12 WM 웨이브 5G 모델을 미국에서만 출시했습니다. 유명 애플 분석가 민치권은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일본 및 일부 유럽 국가에 출시되는 아이폰 13 모델도 WM 웨이브 5G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애플 셀룰러 호환성 페이지에 따르면 아이폰 13 및 아이폰 13 프로의 미국 모델만 WM 웨이브 5G 대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WM 웨이브 5G 새로운 스펙트럼을 활용해 가장 빠른 5G 속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반면 서브 6는 WM 웨이브보다는 느리지만 적용 범위가 넓고 부품 가격이 저렴합니다. 아이폰 13 시리즈는 WM 웨이브 및 서브 6 5G를 모두 지원하지만 미국에서 출시된 모델만 WM 웨이브 5G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 이제 WM 웨이브 5G를 지원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WM 웨이브 5G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만큼 갤럭시뿐만 아니라 아이폰도 이번에 WM 웨이브 5G를 이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발표하며 소개한 프로 RES 동영상 코덱은 출시와 함께 이용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프로 RES는 고성능 동영상 코덱으로 광고, 장편 영화 및 방송에서 최종 전성용 포맷으로 폭넓게 사용되며 향상된 색충실도와 낮은 압축률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촬영부터 편집과 공유까지 전 작업 과정에 돌비 비전 또는 프로 RES 방식의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스마트폰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카메라 앱에서 프로 RES 동영상 촬영을 지원합니다. 128GB 저장 용량 옵션은 30프레임 1080p 동영상, 256GB, 512GB 및 1TB 저장 용량 옵션은 30프레임의 최대 4K 동영상 촬영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iOS 15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바로 사용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며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에서는 이후 업데이트를 통해 제공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애플 신형 아이폰 13 시리즈에 탑재된 A15 바이오닉 CPU 성능이 긱벤치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긱벤치에서 테스트된 아이폰 13, 아이폰 13 프로 모델은 3230MHz 클럭에 6코어가 특징인 A16 바이오닉 프로세서를 탑재했습니다. 이는 싱글코어, 멀티코어 평균 점수는 각각 1725점, 4600점 수준이며 아이폰 12 시리즈에 탑재된 A14 바이오닉과 비교하면 싱글코어 성능은 약 10%, 멀티코어 성능은 약 18% 증가한 것을 보여줍니다. A15 바이오닉 프로세서는 CPU 성능보다 GPU 성능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공개된 긱벤치 메탈 테스트에서 아이폰 13 프로는 14216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A14 바이오닉보다 약 55%가 향상된 수치입니다. 다만 아이폰 13은 이보다 훨씬 낮은 1608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프로 모델보다 한 개 적은 4개의 코어 GPU를 탑재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아이폰 13, 아이폰 13 프로, 아이패드 미니 6에는 5개의 코어 GPU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차세대 엑시노스 2200 칩셋을 탑재한 삼성 스마트폰이 벤치마크 웹사이트 긱벤치에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긱벤치에서 테스트된 삼성 스마트폰 SM-S906B라는 모델 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차기 갤럭시 S22 플러스 모델로 추정됩니다. 엑시노스 2200에는 AMD와 공동 개발한 커스텀 AMD RDNA2 아키텍처 기반 그래픽 IP가 탑재되며 그동안 엑시노스 2200의 비공식 GPU 성능 정보는 여러 차례 전해진 바 있지만 CPU 성능이 긱벤치에서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긱벤치에서 포착된 엑시노스 2200 초기 성능은 싱글코어 1073점, 멀티코어 3389점으로 스냅드래곤 888 성능과 비슷합니다. 약간 실망스러울 수 있는 결과이지만 초기 프로토타입으로 추정되는 만큼 추후 성능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긱벤치 콘솔에 따르면 엑시노스 2200은 2.59GHz 클럭 코어텍스 X2 코어, 2.5GHz 클럭 코어텍스 A78 코어 3개, 1.73GHz 클럭 코어텍스 A55 코어 4개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모두 엑시노스 2100보다 클럭이 낮으며 때문에 긱벤치에서 테스트된 갤럭시 S22 플러스가 초기 프로토타입으로 추정되는 이유입니다. 삼성전자가 차기 갤럭시 탭 S8 울트라 모델에 새로운 초박형 디스플레이 베젤 기술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외 매체 샘 모바일이 팁스터 트론을 이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갤럭시 탭 S8 울트라 모델과 일부 스마트폰에 채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BRS 보더 리덕션 스트럭처로 불리는 새로운 디스플레이 베젤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BRS 기술을 갤럭시 탭 S8 울트라에 적용하면 갤럭시 S21 플러스보다 더 얇은 하단 베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만 초기에는 갤럭시 탭 S8 울트라 모델에만 적용되고 2022년 말부터 스마트폰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갤럭시 탭 S8 울트라 모델은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14.6인치 120Hz OLED 디스플레이를 특징으로 갤럭시 S22 시리즈에 최초 적용되는 엑시노스 2200 칩셋이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 차기 갤럭시 S22 시리즈에 UPC 기술이 탑재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부 소식계에 정통한 중국 IT 전문가 아이스 유니버스는 트위터를 통해 갤럭시 S22 시리즈에 여전히 펀치홀 디자인이 사용되고 S21과 동일한 카메라 영역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개발한 UPC 기술은 최신 폴더블 폴 갤럭시 Z 폴드 3에 최초 적용되었으며 UPC는 패널 하단에 카메라 모듈을 배치해 필요시에만 카메라를 작동시켜 카메라를 쓰지 않을 때에는 화면 전체를 100%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갤럭시 S22 시리즈는 S21 시리즈와 비교해 디자인 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내부 사양 및 카메라 사양은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S22 울트라에 탑재되는 엑시노스 2200 관련해서 세부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아이스 유니버스를 통해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갤럭시 S22 울트라용 엑시노스 2200 칩셋은 2.9GHz 클럭 CPU 하나, 2.8GHz 클럭 CPU 3개, 2.2GHz 클럭 CPU 4개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각각 코어텍스 X2, 코어텍스 A710, 코어텍스 A510 CPU 코어로 예상된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특히 아이스 유니버스는 갤럭시 S22 울트라를 제외한 갤럭시 S22, 갤럭시 S22 플러스 클럭은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 성능은 울트라 모델보다 떨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이 다시 갤럭시 S20 시리즈처럼 최다 45W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갤럭시 S22, 갤럭시 S22 플러스에는 업그레이드된 삼성 아이소셀 GM5 메인 카메라가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도 안드로이드 12 기반 원 UI 4.0 베타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요. 갤럭시 S21 시리즈에는 안드로이드 12 최신 기능 외에 많은 개선 사항이 담겨 있지만 미국 모델에 대해 eSIM 지원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갤럭시 S21 시리즈는 대부분 지역에서 듀얼 심 트레이를 지원하지만 미국 모델은 아직까지 싱글 나노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12는 듀얼심 모드를 사용하는 옵션과 함께 갤럭시 S21 라인업에 대한 eSIM 지원도 활성화해줍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0 울트라, 갤럭시 S21 울트라 등 최상위 플래그십 모델에 1억 800만 화소 108MP 카메라를 탑재해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차세대 갤럭시 가칭 A73에 1억 800만 화소 탑재를 할 것이라고 해외 매체 샘모바일이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올해 초 108MP 아이소셀 HM3 센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갤럭시 S21 울트라에 탑재된 HM3는 3세대 0.8 마이크로미터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로 1.33분의 1인치 크기의 픽셀 1억 800만 개를 집착했으며 동일한 아이소셀 HM3 센서가 차세대 갤럭시 A73 시리즈에 탑재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 출시되는 갤럭시 A 라인업의 카메라 성능을 대폭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은 2020년 갤럭시 A 라인업에도 OIS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1억 800만 화소 카메라 탑재에 대한 부분은 카더라 정도이니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독일 웹사이트에 준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갤럭시 S21 팬 에디션 지원 페이지가 게시되었습니다. 지원 페이지에서는 SMG990B DS 모델 번호 외에 세부 정보는 확인할 수 없지만 갤럭시 S21 FA는 10월 출시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지원 페이지가 게시된 것은 루머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신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가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 갤럭시 S21 FA 모델의 연내 출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갤럭시 S21 FA 출시보다는 없어서 못팔 정도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 폴더블 폰 양산에 주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갤럭시 S21 FA는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6.4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특징으로 스냅드래곤 888 칩셋과 엑시노스 2100 칩셋이 교차 탑재될 것으로 보이며 최대 6GB 램과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4370mAh 배터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최신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3, 갤럭시 Z 플립 3 덕분에 올해 폴더블 폰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외신은 시장 조사업체 디스플레이 서플레이 체인 컨설턴트 DSCC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2분기 글로벌 폴더블 폰 판매량이 사상 최대인 81만 9천 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한 수치이지만 3분기 연속 성장률은 분기 215%, 연간 480% 증가한 26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올 4분기까지는 450%가 증가한 총 380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DSCC 최고 경영자 로스영은 폴더블 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저렴한 갤럭시 Z 플립 3와 방수 기능을 갖춘 갤럭시 Z 폴드 3를 출시한 결과라며 삼성의 공격적인 마케팅 덕분에 소비자 인지도를 크게 높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85%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삼성 디스플레이의 폴더블 패널 점유율은 지난해 83.5%에서 83.9%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DSCC는 2021년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이 232% 증가한 총 750만 대가 출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DSCC가 초기 예측보다 35% 증가한 수치이고 또 DSCC는 2022년 화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 아너 등 중국 업체를 비롯해 구글도 폴더블 폰을 출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구글이 다음 달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픽셀 6 시리즈의 프로 모델의 사양이 추가로 유출되었습니다. 해외 매체 XD 디벨로퍼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픽셀 6 프로 전면에는 3120 1440 해상도에서도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예정이며 또 내부에는 224 CPU로 구성된 텐서 프로세서가 탑재될 예정이며 코어텍스 X1 코어 2개, 코어텍스 A78 코어 2개,
코어텍스 A5 코어 4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면 트리플 카메라는 삼성 5000만화소 GN1 이미지 센서가 장착된 메인 카메라, 소니 1200만화소 IMX386 이미지 센서가 장착된 광각 카메라, 소니 4800만화소 IMX586 이미지 센서가 장착된 망원 카메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은 이전에 망원 카메라가 4배 광학줌을 지원할 것으로 밝힌 바 있으며 전면에는 소니 1200만화소 IMX663 이미지 센서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매체는 픽셀6 시리즈가 액티브 엣지 기능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초기 오픈소스 전략으로 경쟁사 운영체제 탑재를 금지한 구글에 2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변형 OS, 즉 포크OS를 탑재한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해 경쟁 OS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 중 퀄컴에 이은 두 번째 규모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각 기기 제조사의 파편화 금지 계약 이하 FA를 체결해 스마트워치, TV 등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도 포크OS를 탑재한 기기 출시를 차단해왔습니다. 공정위가 지적한 AFA 계약은 기기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구글 안드로이드 OS의 변형 OS인 포크OS를 탑재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으로, 이에 따라 기기 제조사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기만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2018년에 LG전자의 스마트 스피커와 아마존의 스마트 TV 등에 있어서 구글은 포크OS 진입을 방해했습니다. 또 2011년엔 중국의 기기 제조사 K터치가 포크OS인 알리바바의 알리윤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하자 구글은 K터치의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를 박탈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9월 넷째 주 IT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보시면 PC 쪽보다 모바일 쪽 소식이 많은데요. 여튼 긴 추석 연휴 기간 힘든 일상 속 좋은 휴식 기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에 전해드린 소식들에 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덤으로 좋아요, 댓글,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노미의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